안녕하세요. 여의도 금성부동산 김범기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정말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변경된 내용은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는 토지거래 허가 기간을 감안해서 본계약일 기준이 아닌 토지거래 허가 신청일이 5월 9일 전까지는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원래 5월 9일 계약 체결분까지 양도세 중과 유예를 적용해줄 방침이었는데 정부는 토지거래 허가 신청분까지 대상을 넓히는 쪽으로 조정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는 신청 후 승인이 나기까지 시점이 유동적이라 거래 당사자가 겪을 불확실성을 없애주기 위한 조치인 거죠. 기존대로라면 토지거래 허가 처리 기간이 대략 2주라고 말씀드렸으니 이번 4월 4일이 약정서 작성 기준 데드라인이었죠. 이것도 구청마다 다른지 모르겠지만 제가 영업하는 영등포구에서는 급행으로 부탁하니 3일 만에 나오기도 했습니다. 아무래도 끝까지 매도 매물을 유도하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보여지네요. 추가로 1주택자 매물 중 입주가 불가한 비거주자 1주택 임차 기간을 유예하도록 해준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한마디로 토지거래 허가제는 풀 수 없으니 예외 조항을 늘려 매물 잠김 현상을 막으려는 조치로 보입니다. 참고로 여의도 아파트 매매가 상황은 양도세 중과 유예 기간이 촉박해진 다주택자 급매물로 시세는 계속 하락 중에 있습니다. 작년 하반기 전고점 대비 약 15% 이상 빠졌습니다. 이런 현상을 보면서 느끼는 점은 확실히 이전 진보 정권과는 부동산 대책이 결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이전 노무현, 문재인 정권 때는 많은 대책들이 엄포용으로 정책이 그럴싸해 보였으나 보완책들의 미비로 구멍이 숭숭 뚫린 내용들이어서 실패를 했죠. 부동산 정책 담당자들이 과연 무능력하고 좀 모자라서 그랬을까? 어디서든 인재로 인정받을 학력과 능력자들일 텐데요. 제 생각으론 그들이 부동산 대책을 마련 시 시장에 먹힐까 말까 정도로 내놓는다는 점입니다. 너무 대책이 강하면 반발 여론이나 기득권의 저항으로 욕을 먹을 테니 시장에 먹힐까 말까한 정책을 짜서 그런 거라고 봅니다. 이래야 자기 자리를 보존하기 쉽기 때문에 이런 보신주의가 공무원 사회에 팽배하기 때문이죠. 즉 담당자 입장에서는 이 정도의 시장 반응이 본인에겐 최선이라고 여길 겁니다. 한국의 부동산 세제는 취득, 보유, 양도 전 단계에 걸쳐 매우 복잡하게 운영되고 있는데 부동산 가격 안정과 투기 방지, 주거복지 등 다양한 정책 목적에 따라 세제가 수시로 개편되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정부 들어서도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 종료, 보유세 강화 검토 등 세제 손질이 예고되고 있고 보유 양도 부분에 세 부담을 늘려 다주택 소유자들이 집을 내놓도록 하는 게 주요 방침인데요. 반면에 이 과정에서 1주택 세 부담 증가도 불가피해 조세 저항이 만만치 않게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보유세로는 7월, 9월에 내는 재산세와 12월에 내는 종부세가 있는데요. 종부세와 재산세를 구분해 징수하는 이유는 종부세는 2005년 노무현 정부 당시 처음 도입됐는데 목적은 부동산 투기 근절과 세제 형평성 제고였습니다. 2003년 보유세 개편안을 마련한 뒤 2005년 종부세를 시행한 것은 고가주택 및 다주택자에 대한 세액 부담을 강화해 매물 출회를 유도,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한다는 것이었죠. 반면 재산세는 시, 군, 구 등 지방자치단체가 관할구역 내 부동산에 부과하는 지방세로 지방정부의 기본 재정 수요를 뒷받침하는 성격이 강한데 정부는 당시 1차는 지방세, 2차는 국세라는 구조에서 종부세 수입을 지방재정 균형발전 재원으로
활용하도록 설계한 것입니다. 이 정부가 최근 들어 보유세 인상카드를 꺼내든 것은 아시다시피 다주택자의 매물 출회와 거래를 유도하는 것이죠. 다주택자들이 세액 부담을 느낄수록 집을 내놓을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고 판단해서 세제를 통해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성 보유 억제를 노린 것인데, 특히 보유세는 법 개정 없이도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나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조정해 부담을 높이는 것이 가능합니다. 현재까지 확정된 세법 개정안은 없으나 보유세를 해외 주요 도시만큼 끌어올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SNS에 선진국 주요 도시 보유세 우리나라와 비교하면 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면서 관련 정책 방향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4일 SNS를 통해서도 실거주용 1주택을 기본으로 보호하되 주택을 이용한 투자, 투기는 철저히 봉쇄하겠다라고 하는데, 시장에서는 보유세 강화 과정에서 실거주 1주택자의 세액 부담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평균 9.16% 오르면서 1세대 1주택자 기준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은 지난해 31만 7,998가구에서 올해 48만 7,362가구로 1년 새 17만 가구가 늘었습니다. 세율을 한 줄도 바꾸지 않았는데 집값 상승이 공시가격을 밀어올린 결과로 지난주 간주 임대료로 말씀드린 비거주 1주택에 대해 임대 수익을 간주해 과세하는 방식도 검토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어 실거주하지 않는 1주택자는 추가 부담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여기에 정부가 현재 69%로 동결된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목표치인 90%까지 끌어올리는 로드맵을 추진 중인 만큼 세액 부담은 더 커질 수 있어 보입니다. 정부가 보유세 강화를 추진하는 핵심 명분은 다주택자의 매물 출회를 유도해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것인데, 시장에서는 보유세가 오른다고 해서 다주택자들이 실제로 집을 내놓을지 회의적인 시각도 적지 않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양도세 부담으로 오는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종료되면 조정 대상 지역 내 세 부담이 커지는데, 보유세 부담을 피하려고 집을 팔아도 양도 차액의 상당 부분을 세금으로 내야 하는 구조에서 매도 요인이 반감되기 때문이죠. 각종 세금은 법적 납부 의무가 있는 납세자를 거쳐 실제로 세금 부담을 안게 되는 담세자에게 전가되는 경향이 있는데, 보유세 등 부동산 관련 각종 세금도 세입자나 향후 매입자 등의 담세자에게 전가되는 경향이 나타나기 마련이어서 부동산 시장에서는 대표적으로 임대료에 세금이 전가되는 현상입니다. 요즘 가장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는 전월세 매물 잠김에 대해서 많은 걱정들을 하시는데요. 저희만 해도 현재 전월세 매물이 거의 없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오를 거라고 예상하고 있는데요. 쉬운 예를 들면 지금 한창 이슈가 되고 있는 호르무즈 해협에 통행세를 거둔다고 이란이 엄포를 놓고 있는데, 만약에 통행세를 내게 되면 기름값은 어떻게 될까요? 다음에는 해외 거주자분들 양도소득세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